봉황의 한 상권 오장 요하의 1차 결전. 서쪽에서 오는 위협. 이른 새벽 정찰병이 급히 달려왔다. 대장님, 서쪽에서 거대한 군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조영이 벌떡 일어났다. 규모는 어느 정도냐? 최소 1만 5천. 그리고 황금빛 깃발이 보입니다. 해운이 놀라며 일어섰다. 측천무후의 선발대로군. 아직 본군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대조영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의 전력을 시험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요하 방어선 구축. 모든 병력을 요하 서안에 집결시켜라. 대조영이 명령을 내렸다. 1지는 강변 방어선, 2지는 후방 지원, 3지는 기동부대로 7,000명의 병력이 요하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방어진을 구축했다. 강이라는 천연 장벽이 큰 도움이 되었다. 측천무후의 등장. 오후시가 되자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맨 앞에는 화려한 가마가 있었고 그 뒤로 1만 5천의 병력들이 보였다. 드디어 왔군. 해운이 중얼거렸다.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렸다. 측천무후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강력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봉황혈맥을 각성시키고 영약으로 급속 성장한 결과였지만 그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해운. 측천무후의 목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다. 오랜만이다. 첫 번째 대화. 해운이 강변으로 나섰다. 측천무후. 직접 왔군. 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측천무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영약으로 급성장하느라 매일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다. 음양아빌의 공명 없이 강제로 무공을 올린 대가였다.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해운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지금이라도 물러가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측천무후의 분노. 물러가라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측천무후가 분노를 폭발시켰다. 봉황한성. 그녀의 몸에서 푸른 봉황의 기운이 솟아올랐다. 십성에 가까운 강력한 무공이었다. 하지만 그 즉시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영약으로 억지로 올린 무공의 부작용이었다. 해운의 응전. 봉황포효. 해운의 11성 무공이 장렬했다. 거대한 붉은 봉황이 하늘을 덮었다. 두 봉황이 요하 상공에서 격돌했다. 같은 봉황 혈맥끼리의 대결이었다. 역시 같은 혈맥이군. 측천무후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10성까지 올라왔다. 연하의 지원. 그때 연하가 나타났다. 해운아, 내가 도울게. 연하야, 위험해. 괜찮아. 우리 함께라면. 연하의 푸른 기운이 해운의 붉은 기운과 합쳐지기 시작했다. 음양아빌의 공명이 발동된 것이었다. 극양진화. 해운의 무공이 11성에서 12성으로 급상승했다. 압도적인 위력. 12성의 위력 앞에 측천무후의 10성 무공은 무너져갔다. 이럴 수가. 이게 음양아빌의 위력인가. 거대한 붉은 봉황이 푸른 봉황을 압도했다. 측천무후가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다. 대조영의 전술. 같은 시각 대조영은 1만 5천 당군과의 전면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1진 방패병 유지, 2진 창병 전진, 3진 궁수대 사격. 요하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전술이었다. 강이라는 천연 장벽 덕분에 당군의 수적 우세가 크게 줄어들었다. 걸걸 중상. 지금입니다. 말갈 기병대가 측면으로 우회 공격을 시작했다. 조위선인들의 활약. 23명의 조위선인들도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다. 모든 형들, 누나들. 합체 기공진. 해동의 지휘하에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했다. 우리가 사부님을 도와야 해. 1에서 2성밖에 안 되지만 23명이 합치니 상당한 위력이었다. 당군의 일부가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기공진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측천무후의 중상. 크악. 측천무후가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무공을 과도하게 사용한 반작용으로 당분간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황후마마. 당군 장수들이 급히 달려왔다. 후퇴한다.
측천무후가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다. 1차 승리. 이겼다. 대조영도 1만 5천 당군을 물리치는데 성공했다. 요하의 지형적 이점과 해운의 12성 무공, 그리고 조이선인들의 활약이 합쳐진 결과였다. 당군들이 측천무후를 부축하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승리의 기쁨과 불안. 해운님의 무공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걸걸 중상이 감탄했다. 연하와의 음양아빌 덕분입니다. 해운이 겸손하게 답했다. 하지만 연하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해운아, 뭔가 이상해. 뭐가? 측천무후가 너무 쉽게 물러났어.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측천무후의 경고. 후퇴하는 측천무후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봉군 오만이 곧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결전은 천문령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새로운 계획. 오만이라. 대조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천문령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하에서는 오만을 막을 수 없어요. 해운이 동의했다. 그리고 측천무후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연하가 불안하게 말했다. 뭔가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문령으로의 결정. 좋습니다. 내일 새벽에 천문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대조영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유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우리는 천문령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겠습니다. 해운의 예감. 그날 밤 해운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연하가 혜린을 안고 다가왔다. 해운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야. 그냥 천문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 혜린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으앙, 으앙. 혜린아, 왜 그래? 연하가 달래려 했지만 아이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다. 내일을 향하여. 내일. 천문령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거야. 해운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측천무후가 얼마나 교활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그리고 천문령에서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진짜 최후의 전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었다. 봉황의 한 상권 6장 마이너스 천문령으로의 이동과 납치 사건. 새벽의 대이동. 요하에서의 승리 후 이틀째 4만 5천 명의 유민들이 천문령을 향해 대이동을 시작했다. 모든 짐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대조영이 지시했다. 속도가 생명이다. 해운은 연하와 해린과 함께 행렬 중앙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천문령까지는 사흘 정도 걸릴 것 같아. 혜린이가 걱정돼. 연하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이런 긴 여행이 아이에게 무리가 아닐까? 괜찮을 거야. 우리 혜린이는 강한 아이야. 해운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이선인들의 경계. 23명의 조이선인들은 행렬 곳곳에 배치되어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해동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한 아이가 해동에게 물었다. 나도 느꼈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해동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위협은 보이지 않았다. 측천무후의 비밀 작전. 한편 측천무후는 상처를 치료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정기. 예, 황후마마. 오만 봉군은 정면으로 천문령을 포위하라. 그리고 측천무후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무림맹주와 정의 고수 신명은 별도 임무를 수행한다. 해운의 가족을 노리는 것입니까? 그렇다. 해운의 약점은 가족이다. 무림맹주의 등장. 무림맹주 철혈도인은 11성에 가까운 고수였다. 그는 10명의 정예 무림인들과 함께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다. 목표는 해운의 처자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들은 모두 각 문파의 최고 수준 고수들이었다. 화산파, 무당파, 소림파에서 선별된 정예들이었다. 천문령의 첫 모습. 이틀 후 유민들이 천문령 근처에 도착했다. 높이 솟은 산봉우리들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정말 신비로운 곳이군.
연하가 감탄했다. 기운이 다른 곳과 완전히 달라.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혜운이 중얼거렸다. 혜린도 천물령을 바라보며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아빠, 저기서 무언가 반짝여요. 진영 구축. 천물령의 지형을 이용해 최후의 진영을 구축했다. 7천의 우리 병력으로 5만을 상대해야 합니다. 대조영이 말했다. 숫자로는 불리하지만 지영과 혜운님의 12성 무공이 있습니다. 걸걸 중상이 희망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천물령의 특별한 기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혜운이 덧붙였다. 5만 대군의 접근. 그날 오후 정찰병이 급히 달려왔다. 대장님, 서쪽에서 거대한 군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만.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측천무후의 양동작전. 해가 질 무렵 5만 대군이 천물령을 완전히 포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즉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상하군. 대조영이 적을 관찰하며 말했다. 왜 공격하지 않는 거지?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운이 불안하게 말했다. 동쪽 공격의 시작.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동쪽에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만 정도의 병력이 동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혜운이 즉시 결정했다. 내가 막아야겠다. 12성 무공이 필요한 상황이야. 혜운의 출동. 혼자 가는 건 위험해. 연하가 걱정했다. 괜찮아. 조이선인들과 함께 갈 테니까. 혜운이 23명의 제자들을 불렀다. 얘들아, 동쪽 방어에 나서자. 네, 사부님. 해동을 비롯한 조이선인들이 혜운과 함께 동쪽으로 향했다. 연하의 불안. 혜운이 떠난 후 연하는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뭔가 이상해. 혜린을 안고 천막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다. 아빠는 언제 와요? 혜린이 물었다. 곧 올 거야, 혜린아. 연하가 아이를 달래며 답했다. 무림맹주의 기습. 자정이 넘은 시각, 천물령 후방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림맹주 검도극과 50명의 정예 고수들이었다. 목표는 혜운의 아내와 아들이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들은 모두 최고 수준의 경공수를 구사하는 고수들이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천막 근처로 접근했다. 연하의 감지. 연하가 갑자기 눈을 떴다. 뛰어난 무공 실력 덕분에 적의 기척을 감지한 것이었다. 누구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천막 주변이 50명의 무린 고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다. 필사적 저항. 혜린아. 연하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봉황수호. 푸른 기운이 방어막을 쳤지만 50명의 정예 고수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무림맹주 검무극의 실력은 11성에 가까웠다. 압도적인 실력차. 태극진기. 자자옹검. 대금강 신장. 각 문파의 절기들이 연하를 향해 쏟아져 나왔다. 연하의 10성 무공으로는 이들을 모두 상대할 수 없었다. 게다가 혜린을 보호하면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납치의 순간. 연하가 여러 곳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어머니. 혜린이 울부짖었지만 이미 둘 다 붙잡힌 상태였다. 훌륭한 솜씨군. 검무극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제 황후마마께 보고하자. 동쪽 전투의 종료. 같은 시각 혜운은 동쪽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봉황포유. 12성의 무공으로 2만 적군을 압도했다. 사부님, 이겼어요. 조이선인들이 기뻐했다. 좋다. 이제 돌아가자. 혜운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절망적인 발견. 천물령 본진으로 돌아온 혜운이 빈 천막을 발견했다. 연하, 혜린. 피 흔적과 어지러진 물건들이 격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부님. 연하 사모님과 혜린이가. 해동이 절망적으로 보고했다. 무린 고수들이 데려갔습니다. 혜운의 절규. 안 돼. 안 돼. 혜운의 절규가 천물령에 울려 퍼졌다. 또
또 지키지 못했다. 그의 온몸이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12성의 무공을 가졌어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 조이선인들의 위로. 사부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해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다른 아이들도 자책하며 울었다. 새로운 각오. 해운이 주먹을 꽉 쥐었다. 측천무후.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내겠다.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다. 운명의 최종 결전 예고. 멀리서 측천무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해운, 내 가족을 보고 싶으면 나와라. 진정한 최후의 결전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측천무후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를.